오늘 새벽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2만 달러 밑으로 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닥이 말하는 없네요. 바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만 달러 밑으로 또 떨어졌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루노의 BJR 부사장은요, 이제 현재 시장 심리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당분간 1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 네, 우리가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부르는 2만 달러 선이 계속해서 이달 들어서만 몇 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호재 팔고 악재 사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꼭 이런 이제 악재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되는데도 이런 때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는 데도 또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또 대거 사들인 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스라고 외치는 곳이 있습니다. 참 바로 이제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용이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B2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 B2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B2. 사들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분인데 그러니까 네. 결과로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엄청난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예.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또 연일 사들이고 나섰는데요. 이제 포브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세일러 CEO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비트코인 1,000만 달러치 480개를 추가로 매수했다고 밝히면서 네.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약 2,800달러로 책정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뭐 글쎄요 용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벽에 이제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철렁했을 거예요. 굉장히 철렁했을 것 그분의 같기도 심장도 하고. 철렁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이거 130억이면은 큰 금액인데 네. 일단 이 얘기는 또 이렇게 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면 또 이제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러도 될 만큼 코인 사랑이 남다른 곳으로 알려져 맞습니다. 있잖아요. 빚까지 내면서 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2020년 8월에 비트코인을 처음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제 당시 세일러 CEO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확신에 찬 발언을 하면서 디지털 금 디지털 금이다. 이거는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 이거는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식이 참 다르네요, 다. 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인플레이션 했지. 네, 야, 지금 왔죠. 예. 그래서 줄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최근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이제 빚까지 내면서 매수했던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마진콜 사태까지 언급이 되고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세일러 CEO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추가 매수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요, 총 12만 9,699개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매수 평균 단가가 약 3만 664달러에 달한다라고 말했고, 이제 총 구매 비용은 39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일단 CEO면 한 기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다른 조직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또 글쎄요, 이게 참 뭐 자기 자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자산이라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소유하는 자산이라는 인식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하는 데인데 저렇게 비트코인을 사들이나 그게 싶으실 마이크로 텐데 붙어서 뭔가 뭐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참. 그러면서 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네. 또 이 세일즈 CEO는 이제 약세장 이어지고 있지만 괜찮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 매각할 계획 아직까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 파괴되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자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인 사랑이 아주 남다릅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지수, 5월 PC 지수가 현지 시간 3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에 나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연준이 정책 방향성을 결정할 때 이제 핵심 지표로 사용하는 지수인 만큼 이제 발표되면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5월 근원 PC 지수가 1년 전보다 4.7% 상승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 3개월 연속 하락세로 이제 물가 오름세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갔다는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에 대한 귀를 좀 열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뒤흔든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이제 계속해서 시장과 조금 대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올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이제 경기 후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에 나서는 위험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높은 물가 체제로 이동할 경우 발생할 충격의 다중성을 고려하면 우리의 임무는 말 그대로 이것을 막는 것이고 우리는 막을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연준은 이달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했죠. 자유투 네. 스텝을 밟았는데 이제 금리를 신속히 올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 재정이 탄탄한 데다 이제 미국 경제가 긴축적 통화 정책을 견딜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연준이 경제 연착륙을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제 현재로서는 강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힘든 일임은 사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